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통치권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영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까지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운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말할 것도 없이 오늘 이 시대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안에서 우리의 목전에서 사실로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세뭉토록 변하지 않고 어느 때나 형태와 모양과 무대를 바꾸면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그대로 반복되고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셨으나 이것이 오늘날 명실공히 그대로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의 소용돌이와 위기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과연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또 이스라엘이라든지 또 이라크나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들이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지만은 이미 우리는 제2의 6.25를 맞이하고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고 우리가 또한 전쟁 중에 있고 이제 결정적으로 무력 충돌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다시 일어날 것인가. 이거는 6.25 때하고는 정말 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번에 남북이 정말 정면 충돌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서 지금까지 있던 어떤 전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유럽연합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또는 러시아, 중국 등 선진 대국들은 지금 각각 다 나름대로 정치적, 외교적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몰락의 길을 가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모든 나라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무기도 다 거의 고갈되어 가고 러시아도 포탄이 없어서 북한에서 갖다 쓸 정도이고 또 이 서방 중에서도 포탄이 없어서 미국까지도 포탄이 딸려서 한국에서 포탄을 100만 발 사가지고서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 보내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의 무기와 남한의 포탄과 북한의 포탄이 서로 대리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런 평안과 풍요를 누릴 수 있을런지. 그러므로 지금 세계 도처에서 중동과 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예멘의 후티 반군과 전쟁이 또 일어나서 영국과 미국 항공모함들이 거기 가서 또 지금 폭격을 하고 또 시리아도 폭격하고 또 이라크에 미군이 공격을 당하고 또 이라크에 미군을 공격하는 거기에다 또 폭탄을 퍼붓고 지금 언제 이란이 개입해서 3차 대전으로 확전될는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위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대만 문제와 우리 한국 문제입니다. 미국의 조야에서도 또 미국의 모든 싱크탱크나 국회의원 중에도 이 국방과 방위에 관련한 이런 전문가들의 입에서 지금 계속해서 2024년에는 한반도에서 6.25와 같은 전쟁이 터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NN도 워싱턴 포스트도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또 더더구나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이 말을 직접 했습니다. 한국에서 금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 때는 굴뚝에 연기나겠습니까? 근거 없이 괜히들 이렇게 떠들겠습니까? 전 세계가 여기저기 사방에서 전쟁이 나는데 지금 대만 문제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거기서 전쟁이 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국에서 전쟁을 난다는 이런 무서운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날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6.25 때도 그때는 38선이죠. 38선 여기저기서 그냥 충돌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엄청난 전쟁이 터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탱크를 몰고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제2의 6.25가 한국에서 언제 갑자기 터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지금 종기가 골마 터지듯이 지금 터지기 직전까지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 맞춰 북한에서는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계속해서 날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남한에 대한 전쟁 선포를 지금 하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선제 공격을 헌법으로 명시했습니다. 우리는 핵을 가지고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헌법을 명문화했고, 그 다음에 남한을 제1주적으로 남한을 찍어놓고 언제든지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남한을 이번에 아주 무력으로 아주 완전히 통일할 것이다. 이건 그냥 과거와 같은 그런 공갈이 아닙니다. 과거와 같은 그런 공갈 협박의 수위를 이미 넘어도 한참 넘어서 이제는 터지기 직전까지 미친놈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위협과 공갈의 수위를 이제 넘고도 넘어서 이제는 터지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의 대만 침공이 언제 일어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은 그냥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은 동시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도록 공동작전을 펴니다. 왜?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우크라이나도 도와야지요, 또 이스라엘도 도와야지요, 또 예멘 거기에 후티 반군들하고 싸워야지요, 시라크에 이라크에 있는 거기에 또 미군 기지 거기에 싸워야지요, 시리아와 싸워야지요. 게다가 또 중국은 또 그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중국하고 싸워야지요, 한국하고 북한하고 싸워야지요. 미국은 5개 내지 7개의 전쟁을 미국이 동시에 감당할 수 없어요. 오죽하면 포탄을 한국에서 사다가 우크라이나 주는 정도니까. 지금 유럽도 이제 다 딸렸습니다. 우크라이나 2년 동안 도와주다 보니까 뭐 탱크고 뭐 포탄이고 다 딸렸어요. 이제 서방 세계는 2년 동안 우크라이나 도와주다가 결국은 다 고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냉전 30년 동안에 방위 산업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축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방 예산도 다 삭감하고, 냉전이 끝난 30년 동안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 되기 때문에 방위 산업 그런 것들이 다 문을 닫고 최소한으로 축소했기 때문에 그걸 하루 이틀에 갑자기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 산업 시설을 복구하면 최소한 1년 이내는 걸립니다. 큰 싸움이 벌어지면은 이제는 서방 유럽연합도 미국도 이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지금 러시아도 지금 전쟁에 지쳤고 다 강대국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다 지쳐버리는 상태인데, 북한과 중국만은 유일하게 전쟁 준비를 계속해서 가속화돼 가지고 지금 아주 절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가장 완벽한 전쟁 준비 됐다는 건 오히려 중국하고 북한이요. 가장 강력한 지금 도전자가 바로 중국하고 북한입니다. 이게 동시에 터지게 되면 전 세계는 꼼짝 못하고 대항할 힘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전쟁이 어떤 상태로 언제 어디서 일어날는지, 거기다가 지금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이 금년에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은 그냥 한 나라의 정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뭐 통치자나 어떤 그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가 아니에요. 이번 미국의 대선과 한국의 총선은 완전히 전 세계의 패를 가르는, 판을 뒤집어 엎는, 미국에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과거의 딥스테이트의 그 오바마 힐러리를 비롯한 그 악랄한 그놈들을 절대로 놔두지 않고 다 아주 심판하겠다고, 쓸어버리겠다고 아주 지금부터 호언장담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이든, 오바마, 힐러리 그 배후의 검은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트럼프를 찍으려고 연방 대법원까지 거기 올라가서 마지막 후보 자격이, 트럼프의 그 고소된 여러 가지 법을 가지고서 후보 자격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그게 지금 대법원에 마지막 걸려 있습니다. 거기서 자격 박탈하게 되면 트럼프는 깜빵에 갇혀서 후보 출마도 못합니다. 미국의 대선은 없습니다. 그대로 바이든이 그냥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저희들의 정치대로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완전히 검은 정부의 통치권이 다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 검은 세력 안에는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다 저희도 한통속이에요. 이런 얘기는 한통속이에요. 그 다음에는 당할 자가 없는 전체주의. 전 세계가 검은 세력의 무시무시한 감시 통제 체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가까워오는 종말의 마지막 드라마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반도가 이제 결정적인 문제인데 한국의 총선도 미국과 똑같습니다. 백이냐 흑이냐 검은 세력이냐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냐 트럼프냐 아니면은 윤석열이냐 똑같아요. 지금 진영 전쟁입니다. 지금 완전히 전 세계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진영 전쟁이에요. 진영 프레임 전쟁입니다. 좌우 흑 백 지금 전 세계는 거대나 압축된 아주 결정적인 지금 키가 미국의 대선과 한국의 총선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제대로 치러질런지 지금 상당히 염려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 제대로 치러지기 어려워요. 왜?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을 절대로 저는 또 놔두지 않고, 왜? 저희들이 다 죽을 판인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트럼프를 죽입니다. 한국의 윤석열이가 승승장구하도록 저 좌파들이 그냥 놔둘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판이 바뀌어서 정말 지금 국힘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 180석 내지 200석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은 그동안의 악법들을 그냥 팍팍팍팍 다 바꿔놓고서 일사천리로 저 모든 붉은 악마의 세력, 운동권 세력, 모든 이 검은 악마의 세력들을 차례차례 다 쳐부실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어디에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흑백 전쟁에서 마지막 결전을 벌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이건 차원이 들려요. 세계 전쟁입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전쟁입니다. 전 세계가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하는 지구의 역사, 세계 역사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싸움이 바로 한국과 미국의 총선과 대선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이미 말했듯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이제는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유럽과 미국도 실제 파워는 전부 다 검은 세력들이 다 쥐고 있는 거지, 유럽이라고 절대로 자유민주주의 우리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럽이 더 앞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더 앞서가고 있어요. 미국의 오바마, 힐러리, 이 바이든, 이 검은 세력들은 전부 다 공산당들입니다. 겉에 간판만 틀릴 뿐이지 이미 미국도 한국처럼 완전히 공산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구석구석 밑에까지 다 알박이로 박혀 있는 것처럼 미국도 구석구석에 다 이 검은 세력, 공산 세력들이 이미 다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판을 뒤집는다는 건 단순히 정권이 바뀐다고, 단순히 어떤 투표를 이겼다고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워낙 거대한 그런 뿌리들이 워낙 깊이 워낙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몇 뿌리까지 뒤집는다는 거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죽으면 죽으리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이, 나는 트럼프 다 싫어요. 그 모든 걸 믿을 수가 없어요. 하도 이러고 돈밖에 모르고 모든 전쟁이고 나라고 정치고 무역이고 전부 다 돈 가지고 타산하기 때문에 정말 불안하고 가장 정말 위험한 게 트럼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안티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어디까지인지 두고 봐야 알지만은 현재는 글로벌리즘하고 맞대결하고 있는 건 현실이니까. 그렇다고 우리도 윤석열, 한동훈 전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 깊은 속은 아무도 몰라요. 그 배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현재 당장은 우리의 적과 마주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편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를 믿을 수밖에 없고, 그의 승리를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서방 세계도 다 기력이 빠지고, 이제는 러시아도 그렇고, 이제는 가장 강력한 지금 무기를 가지고
전쟁 준비를 완료하는 것이 중국과 북한인데 막상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따져놓게 되면 중국과 북한은 우리가 갖지 못한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하나 빼면은 나머지 재래식 무기에서는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 한국 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 무기 당하지 못합니다. 그게 지금부터 벌벌 떨고 있어요. 왜? 핵이라는 거는 공갈 협박으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실제로 핵이라는 건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왜? 핵을 쓰면은 피해가 다 그냥 잿더미가 되고 많은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큐바 사태 때 케네디하고 후르츠초프하고 서로 맞대결해서 3차 대전 일촉즉발 핵전쟁의 일촉즉발까지 갔을 때에 오죽 급하면은 하트라인 가지고 우리 핵전쟁은 절대로 하지 말자. 서로 양보해서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왜? 후르츠초프가 유엔 총회에서 말한 것처럼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누구도 말려나고 다 이 지구 전체가 다 잿더미가 되고 만다. 이것만은 가장 확실한 거다. 평화를 좋아해서 평화를 외청해야 아닙니다. 다 죽기 때문에 끝장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하나님이 쓰실 마지막 심판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함부로 핵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김정은이는 지금 완전히 미친놈이고 정상을 잃어버린 놈이고 그놈은 세계에 이런 걸 모르는 놈이에요. 이건 정말 무지막지한 깡패입니다. 지금 안팎의 모든 적에게 에워싸이고 고립이 돼서 지금 내부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파탄 때문에 핵과 미사일만 만들었지 내부에는 지금 폭발 직전까지 이르러서 지금도 여기저기서 지금 뭐 반란이 일어나고 뭐 폭발이 일어나고 서로 뭐 군인을 총질하고 싸우고 뭐 북한 내부가 보통 상황이 이제 아닙니다. 끝판에 몰려 있습니다. 독재자의 말로는 기왕 죽을 바에 너 죽고 나 죽자 전쟁을 터치는 겁니다. 국내의 불안을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집중시켜서 몰고 가는 것이 독재자의 마지막 말로입니다. 김정은이는 이미 소형화 핵무기를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전쟁 준비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 준비 완료다. 핵전쟁을 언제든지 우리는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 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최첨단 극초음속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지금 김정은이는 국제관계고 뭐고 없어요. 원자폭탄 서울에다가 한 방만 터지면은 상황은 달라집니다. 물론 한반도에 항상 대기 중에 있는 지금 부산항에 와 있어요. 미국의 가장 거대한 지금 핵 잠수함이 지금 부산항에 와 있는데 그건 연례적인 거죠. 공식적인 그런 순방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거의 꺼져버렸어요.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그 핵잠수함 하나 가지고 북한을 그냥 삽시간에다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핵미사일만 16개를 장착하고 있으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건.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한 방 쐈다고 하면은 이쪽에서 북한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정일이가 자기 아버지 김일성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아바이 동무 우리가 남한을 이기고 남한을 통일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자폭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때릴 수 있는 원자폭탄 만들면은 너희가 서울을 택할 것이냐 뉴욕을 택할 것이냐 서울이냐 LA냐 우리가 남한을 침공할 때 너희가 때리면 우리는 너희 뉴욕 LA를 우리는 핵으로 때릴 것이다. 이게 바로 프랑스가 핵무기를 만들려고 할 때에 미국에서 절대로 핵을 못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말하기를 파리냐 뉴욕이냐 파리가 핵공격을 받을 때 너희가 과연 너희가 희생을 감수하고도 우리를 지켜줄 것이냐 뉴욕이 핵으로 불받아대도 우리를 지켜줄 것이냐 이미 한 방 맞으면 우리는 끝장인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프랑스를 핵을 만들도록 허용했으면 똑같은 상황에 북한에 의해서 지금 김정일이가 그걸 가지고 우리도 미국의 LA와 서울을 내가 바꾸겠느냐? 못합니다. 해구산 하지만은 이건 다 빈 껍데기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저희 땅에
북한의 핵미사일이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그 핵을 받으면서까지 한국을 방어해 줄 줄 압니까? 6.25 때처럼 그렇게 방어해 줄 거 없습니까? 안 합니다. 미국 믿지 말라. 해방 직후부터 미국 놈 믿지 말라. 소련 놈 속지 말라. 일본 놈 일어난다. 그 말이 어쩌면 그렇게 맞을까요? 이제는 미국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진정한 우리의 우방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한국이 막 그냥 방산무기고 뭐고 모든 최첨단 기술 반도체 막 그냥 세계 정상으로 올라가니까 이제는 미국에서 한국을 때려잡으려고 지금 한국을 완전히 말려 죽이려고 지금 이제는 겉으로는 동맹이요 뒤에서는 한국을 죽이는 우리의 적입니다. 지금 상황에 전 세계 상황에 보통 지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북한은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집이 말한 것처럼 핵 미사일, ICBM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 미사일 다 완성해 놨습니다. 고체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어디서 갑자기 쏠지 몰라요. 고체 원료는 그냥 아무 데서나 단추만 들면 펑 나가게 돼 있어요. 전부 지하에 숨어 있지요. 언제 펑 하고 거기서 미국을 때리는 ICBM이 터져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핵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했고 또 그걸 지금 계속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한은 이제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남한, 북한 이제 우리가 서로 한민족이니까 서로 잘 어떻게 해보고 통일해봐. 이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제3나라, 대한민국을 한 나라이지 우리의 형제가 아니야. 남한, 북한이 아니야. 협상의 대상이 아니야. 이제는 때려부시고 우리가 너희와 전쟁을 할 전쟁의 대상이요. 우리의 주족이다. 이제는 딱 갈라놓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입에서 열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위까지 그런 폭탄 발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BM 하나 가지고 미국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남한의 총선이 북한의 앞으로의 운명을 지금 남한에 있는 모든 북한의 끈앞을들 간첩 세력들 이것들의 운명이 그들과 남한에 이미 다 모든 남한을 장악하고 있는 붉은 악마의 세력들과 북한은 하나 아닙니까? 저희 같은 백성입니다. 남한의 빨개들은 북한의 백성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유가 바로 앞으로 내세운 구실이 뭐냐면 이쪽에서 말하기를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쳐들어갔다. 지금 이렇게들 말하고 있는데 꼭 같은 논리입니다. 남한에 있는 우리 세력들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한을 쳐들어간다. 꼭 같은 러시아와 같은 명분을 가지고 남한을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6.25가 왜 터졌나 하면은 지금 김일성이가 후회하는 게 뭐냐면 김일성이가 남노당 그 당시에는 해방 후에 남한의 75%가 다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일제 탄압에 저항하는 이 저항적인 심리를 이용해서 다 사회주의. 남조선 노동당 간판이 남대문 바로 앞에 뻗어서 간판 난 이거 눈에 선해요. 남조선 노동당 간판을 딱 걸어놓고 여은영이가 바로 제주 4.3 사태도 여은영의 지령에 의해서 터진 겁니다. 왜? 대한민국 독립 못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위피해 사건으로 또 한 대 또 숨어서 북한에 들러나가다가 6.25 때 뭐냐면은 남한은 일시에 다 봉기에서 일어나니까 북한에서 넘어오는 거하고 남한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합작하면 남한은 금방 통일이 됩니다. 김일성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거 믿고 쳐들어왔는데 남한에서 하나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인을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만 겁니다. 그 다음에 광주 사태 터졌을 때에 뭐 북한에 뭐 개입이 있다 없다 개소리 잘 하지 말라고 그래요. 북한의 개입 없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광주 사태 터졌을 때에 김일성이 혁명의 최적기라고 알고 광주 사태를 조금 더 확대시켜가지고 그때 남북이 합작해가지고 통일을 하려고 했는데 광주 사태가 그냥 거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김일성이가 계속 후회하는 것이 정말 통일의 최고의 찬스가 혁명의 찬스가 바로 광주 사태인데 그 전국에서 여기저기서 터져야 되는데 그걸 기대했다가 그게 무너지니까 이를 극복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때와 또 다릅니다.
지금은 이 붉은 세력들이 북한의 난파한 간첩과 또 북한의 고정 간첩과 또 이미 북한을 들락날락하면서 또 여기서 다 준비된 이 남한의 간첩 조직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난파 간첩만 남한에 북한의 간첩이 5만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5만 명이 아니에요. 몇십만 명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터졌다 하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터집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만드는 통일 10대 원칙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리고 그걸 아주 철통같이 신조처럼 10계명처럼 받들어 왔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남한 통일에 6대 원칙을 만들어 놨어요. 그 6대 원칙 중에 한두 가지만 남한에서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강명도 박사가 그거를 북한에 그걸 그대로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 해설하는 걸 들었는데 그거는 북한의 자료 가지고 말하는 거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김정일이가 발표한 통일 6대 원칙을 김정은이가 만든 걸 그대로 그걸 갖다가 말하니까 누구의 거짓말도 아니고 짜맞춘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8월 전에 남한을 통일한다는 겁니다. 왜 8월 전이냐? 첫째는 지금 북한이 자꾸 이제 위협을 해오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은 또 원자탄을 만들겠다고 좀 꿈틀꿈틀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원자탄 만들도록 놔둘 수도 없고 북한의 그 미사일과 위협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해구산 말만 해구산 가지고 이제는 윤석열이가 이제는 말만의 해구산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도 핵을 쓸 수 있도록 한국에 핵을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우리도 핵을 쓸 수 있게 해달라. 이제 완전히 정면 붙어버리니까 바이든이 우리가 나토처럼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협정을 맺어가지고 구체적인 조례가 6월달로 이제 끝납니다. 미국의 핵을 한국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미국의 핵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구체적인 그거를 마무리 짓는 것이 6월 달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더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한미 핵 공동 사용을 할 이것이 완전히 나오기 전에 끝장을 내야지. 그거 지나게 되면 남한의 핵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미국의 핵을 남한이 미국과 함께 핵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핵공갈이 남한에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끝나기 전에 적어도 6월 전에 남한을 통일해야 된다. 그래서 8월 전 통일설이 나오는 거는 6월 전에 어떻게 하느냐. 남한에서 3, 4월 총선을 전후해서 남한에서 엄청난 폭동, 엄청난 폭력 시위를 여기저기서 일으키고 광주 사태가 뭡니까? 저희들이 저희 누굴 쏴 죽이고서는 그 시체를 메고 저 국군들이 국방군들이 이렇게 다 경찰들이 이렇게 다 우리를 죽였다 하면서 메고 돌아다니면서 시체 장사. 그래서 군중을 흥분시킨 게 바로 그 광주 사태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데모할 때 분신 자살이라든지 또 거기서 희생된 사람들을 자 이쪽에서 죽였다고 만들어 가지고서 시체 장사하면서 이게 그놈들의 수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폭동이 결국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희생자를 만들어냅니다. 저희들은 누구를 때려 죽입니다. 그러고서 경찰이 죽였다, 뭐가 죽였다 하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군중을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광주 사태가 일세 다 들고 일어나도록 폭동을 만들면은 그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처럼 이제는 남한의 우리 민족, 우리 동족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나온다 하는 미명을 가지고 그 명분을 가지고 이제는 여기서 일어나고 북한에서 삽시에 밀고 들어옵니다. 그거를 위해서 북한은 만번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해 공군, 육지로 탱크를 몰고 방사포를 쏘고 지금 휴전선 바로 북방에 만여 문의 그런 장사포, 적어도 인천 평택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장사포 있고 그 다음에 또 250mm 거대한 방사포 막 불돌이 나가죠. 그 방사포 거기에다가 또 각종 미사일들이 지금 휴전선 북쪽에 쫙 깔려 있는데 일시에 거기서 터치게 되면은 대포만 해도 장사포 하나만 해도 1시간에 10,000발이 서울 근교에 떨어지게 됩니다. 쑥대밭 되는 거예요. 1시간에 10,000발. 거기다가 방사포, 미사일, 손댈 여지 없이 불과 1시간 안에다 남한은 잿더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EMP라고 하는, 이거는 땅에서 터지는 원자탄이 아니고 공중에서 터지는 원자탄입니다. 공중에서 EMP 폭탄 터뜨리게 되면은 그 이하에 수백 마일 그 안에 모든 전자기기는 완전히 다 죽어버립니다. 전기가 다 나가고 모든 전자기기, 컴퓨터로 하는 거는 완전히 다 죽어버립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원자력 발전소도 전부 다 컴퓨터 아닙니까? 은행도 컴퓨터요, 국군도 전부 다 이 컴퓨터 전자만 가지고 다 군 지휘하고, 전산망과 전자 모든 시스템이 다 죽으면은 완전히 암흑세계가 됩니다. 속수무책이에요. 북한은 재래식 탱크고 재래식 무기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우리는 전부 현대화됐기 때문에, 전부 컴퓨터로 됐기 때문에 탱크에서 대포 하나 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전자 컴퓨터로 다 조정하기 때문에 이것만 죽이면은 남한은 가만 앉아서 속수무책입니다. 북한의 전략은 김정일 때부터 속전속결 단기전입니다. 왜? 미군의 지원 부대가 오기 전에 상황을 끝내야지 질질 끌다가는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 미군의 지원 부대가 오기 전에 남한을 다 끝장내야 된다. 그럼 미국의 지원 부대 오는 걸 부산항에 거기서 내리지 못하도록, 무기나 사람이 내리지 못하도록 공항이나 부산항이나 그걸 막 때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을 삽시간에 끝낸다는 겁니다. 또 장사포만 쏘는 게 아니라 북한의 탱크와 특수부대가 들어옵니다. 땅으로, 그 다음에 하늘로. 이번에 하마스 참 어이없이 그냥 그 장난감 같은 그 그라인더를 가지고서 그냥 공중으로 막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철조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감시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막 그냥 공중으로 그냥 이거 타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게 북한에서 벌써 다 이미 그 훈련을 다 했답니다. 누가 먼저 그 아이디어를 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휴전선 너머로 막 들어옵니다. 그건 레이더에도 안 잡혀요. 그 다음에 공중으로 AN2라고 하는 날개 둘 달린 옛날 비행기 같은, 여기에 군 병력을 싣고, 이거 순전히 수송이에요. 군 병력을 싣고 거기에 최소한 1개 소대를 태운대요. 그거는 논두렁이고 밭두렁이고 어느 길바닥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 앉을 수 있어요, 벌판에. 그거에 날아옵니다. 하늘로, 땅으로, 바다로, 공기부양정. 지금 연평도 바로 코앞에, 불과 업되면 코 닿는 거 바로 연평도 앞에 공기부양정 50여 척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미 문재인이 강화도를 통해서 마포나루까지 들어올 수 있는 한강 해수로를 남북의 합작으로 다 지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삽시간에 들어오면은 맞바로 서울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바다로, 하늘로, 땅으로, 그 다음에 하마스 같이 땅굴로. 땅굴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고, 또 모르는 것도 어마어마한 땅굴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땅굴이 북한에서 하마스로 수출한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의 땅굴을 북한에서 배웠대요. 땅속에 250kg 거무줄처럼 만든 이 땅굴이 북한에서 남한 밑에 어떻게 뻗어 있는지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암만 그 땅굴에 증저 뭐 펑펑 폭발하는 소리도 나고 이상한 소리도 나고 암만 신고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알면은 그 정부는 망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뭐하고 있었느냐? 알아도 입을 못 벌리고, 몰라도 또 이걸 모르고 있고. 지금 남한의 땅굴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마스들이 만든 땅굴은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가는 건데, 남한의 땅굴은 탱크가 들어올 수 있고 추록이 들어올 수 있는 아주 그 큰 땅굴들이에요. 특수부대 10만이 삽시간에 남한으로 가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북한은 특수부대를 30만 명을 양성해 놓고 있습니다. 하늘로, 땅으로, 땅굴로, 또 바다로, 사방팔방으로 30만 명의 이 특수부대가 일시에 들어오면은 남한은 아수라장이 돼요. 옛날에 울진 공비, 부산 공비 1개 소대 30명이 왔는데도 대한민국 전 군이 다 동원되고 난리가 났었어요. 1개 소대에 30명이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김신조 때도 30명 1개 소대가 들어왔는데도 전국이 다 동원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30만 명이 남한의 사방에 뻥뻥뻥뻥 터져나게 되면 남한은 속수무책입니다. 더더구나 벌써 30년 전부터, 이제 또 그동안 또 바뀌었으니까 가락했지만은, 북한은 남한의 국군의 복장,
국군 헬멧, 남한에 사용하는 M16 소총, 남한의 군화와 남한의 군들을 그대로 다 모방해가지고 이미 다 준비하고 있어서 특수부대는 남한의 국군 복장하고 남한의 M16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30만의 특수부대가, 아니 10만의 특수부대가, 아니 단 10,000명의 특수부대가 들어왔다고 해도 국군 복장으로 하고 여기저기서 막 폭탄을 터치고 여기저기서 사람을 죽이고 하면은 누가 진짜 국군이고 누가 북한군인지 아무도 분간 못합니다. 유엔군 사령군, 유엔군 사령관 연합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누가 국군이고 누가 북한군인지 알지 못하는데 누구를 쏩니까? 남한의 땡과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쏩니까? 그래서 삽시간에 상황을 끝낸다는 겁니다. 삽시간에. 3일이 아니라 어쩌면은 하루에 다 끝날 수도 있어요. 왜? 남한은 이미 다 통반장까지 소위 주민자치제라고 해가지고서 문재인 또 이재명이 서로 부르짖고 문재인 때부터 주민자치제 해가지고서 인민위원회 통반장까지 다 세포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6.25 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남한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케이스로 남한은 삽시간에 그냥 공산화되고 말 겁니다. 공산화되고 나서 미국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미군이 증파돼서 들어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28,000명의 미국이 스스로 여기서 다 공산화가 됐는데 저희들이 뭘 할 겁니다. 미군이 할 일이 없어요. 유엔사가 할 일이 없어요. 국군도 할 일이 없고 가만 앉아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선은, 이번 한국의 총선은 이겨도 문제고 지어도 문제입니다. 지면은 그냥 일사천리로 다 공산화로 가는 거고, 만약에 여당이 이기면은 그때는 저희들이 그냥 가만 앉아서 손들고 항복할 놈들이 아닙니다. 그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국적인 거대한 폭동, 폭력, 시위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것 같은 드라마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한에 엄청난 서요 사태가 일어나면은 북한에서 일시에 북한의 30만 명의 특수군이 남한을 들어오고 휴전선에서는 당당하게 탱크를 밀고 들어오고 미군의 선수를 틈 없이 항공모함이 와 있으면 뭐합니까? 항공모함은 북한을 때리는 거지 남한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도 미국이 할 일이 없게 만들어져요. 이게 남의 일입니까? 결코 여행수를 바라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기면은 저놈들이 막판 끝판에 엄청난 폭동을 일으킬 거고 폭력 시위를 일으킬 거고 북한과 합작으로 제2의 광주 사태를 만들 것이고 만약에 지면은 지는 대로 우리가 이기면은 우리가 이기는 대로 이러나 저러나 간단히 끝날 총선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계의 마지막 대전쟁의 앞축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대선과 한국의 총선을 통해서 전 세계 판도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가만히 있느냐, 미국은 가만히 어떤 대비체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엄청난 공중 감시 체제나 엄청난 미국의 모든 무기 가지고도 북한의 드론 하나 잡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드론 하나 잡지 못했어요. 우리 어떤 민간 기관에서 민간인이 만든 무인 그 드론을 여기서 올려가지고서 북한에 가서 북한 금강산 일대 다 빙글빙글 돌고 내렸는데도 북한에서도 못 잡고 남한에서도 몰라 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드론 레이더에 잡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드론을 자폭 드론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드론을 몇백 개 만들어서 쏴 그냥 일시에 들어오면은 가만 앉아서 여기저기서 펑펑 터지는 겁니다. 남한의 그 막강한 미 군사력과 항공모함 전단과 또 우리의 국군의 그 막강한 무기도 이 조그마한 잠자리 같은 드론 하나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소위 비대칭 무기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또 이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다 이제 북한에서 준비했는데 거기에다가 소형화된 핵폭탄을 하나라
남한에 직접 때리면 저희들이 또 핵을 얻어 맞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하면은 저 부산 앞바다라든지 또 동해안에 그 원전들이는 그 앞바다에 거기 떨어뜨려 쏘게 되면 그 바다에서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서 그 해안 걸 다 그냥 덮어버리고 일본의 그 쓰나미처럼 우리 원전도를 다 뒤덮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놈들의 전술을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이미 벌써부터 미국은 핵 항공모함이 총 11개입니다. 그러면 항공모함 전단 하나가 엔간한 나라의 국방력 전체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병력입니다. 그럼 이곳에 지금 지중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예멘, 거기에 이란, 예멘 그 앞에 하나 있고, 또 북극에 하나 있고, 유럽에 3개가 있고, 나머지 그 중에 5 항공모함 5개 항모 전단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일본, 괌, 여기 3군데 항상 거기다 대기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본토에서도 항공모함이 추가로 옵니다. 한반도에 항공모함 전단이 예전에는 며칠 전에는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 서해안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도 핵 공격 통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이 미국에 딱 2대밖에 없는 그 비행기가 하나는 지금 주중에 와 있고 하나는 지금 한반도에 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미 군사훈련이 방어 차원에서 했는데 이제는 김정은이의 목을 따는 참수작전으로 지금 한미 훈련을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 이제는 아무튼 완전히 북한을 들어가서 김일성을 목을 따는 참수작전의 그 훈련을 지금 한미 공동 훈련을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에서 이 국방장관 갖다가 앉혀놓고서 질문하는 거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인지 지금 북한인민위원회인지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고 헷갈릴 정도입니다. 왜? 야당에서 국방장관에게 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꾸 이제 무기를 개발하고 자꾸 이제 이러면은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를 쳐들어오게 만드는 게 아니야.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하자는 거냐? 자꾸 무기 개발하고 하면 북한과 전쟁하자는 거냐? 도대체 그 국회의원은 누구 편입니까? 누구 대변인입니까? 문재인이 북한의 대변인인 것처럼 지금 야당들은 다 똑같은 북한의 대변인이에요. 이게 북한 사람이 하는 소리인지 남한 사람이 하는 소리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평화를 구걸한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평화는 싸워서 이긴 자에게만 평화가 오는 것이고 감히 덤벼들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장관은 강력하게 개인의 사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달고 언제나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 과거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는 적이 우리를 공격해도 반격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때의 참수리호가 그냥 얻어맞고 침몰돼도 우리는 반항하지 말라. 반항을 못하고 가만 앉아서 얻어맞고 침몰됐어요. 참수리호가. 자기는 일본 동경에 가서 월드컵 구경하고 앉았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와가지고 이제는 이명박 때 이제 천안함 사건 이후부터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다가 윤석열 대통령 와서 다시 말은 뭐라고 했나 하면은 선 조치 후 보고. 위에 물어보고 지시받고 하지 마라. 급한데 저도 공격하면 공격해라. 그래서 바로 얼마 전 연평도 근해에 저들의 포사격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연평도 근해에다 막 쏘니까 이쪽에서도 바로 그냥 저쪽에서 100발 쏘면 이쪽에서 300발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이쪽에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전쟁을 하자는 거냐? 전쟁을 하면 하자고 할 때에 전쟁이 방치되는 거지. 비굴하게 갖다 바치면서 비굴하게 무릎 꿇고서 전쟁을 구걸해 가지고 전쟁이 절대로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쌍방간의 일촉즉발입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것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한통속이 돼가지고서 대만과 우리 남한을 공격한다고 하는 마지막 결정적인 시나리오. 물론 거기에 러시아가 동참하지 직접 무력으로 또 무기로 군대로 직접 동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과 함께 양쪽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은 명약과나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자유와 평화는 오직 힘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힘은 힘으로야 지킬 수 있고 힘은 힘으로야 평화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지, 힘이 없고 평화를 구별하고 힘이 없고 평화 조약이나 맺어가지고 평화를 하려고는 새빨간 거짓말이요. 지금까지 역사상 평화 조약을 맺어서 뒤통수 얻어맞지 않은 예가 없습니다. 2차 대전 때도 채플린 영국 수상이 와서 독일의 히틀러하고 평화 조약을 맺고 6개월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월남이 키신저의 계략으로 파리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평화협정 맺기가 무섭게 월남이 조카 통일되고 말았습니다. 남한에서 평화 이거 전부 다 똑같은 각본입니다. 평화협정을 맺게 되고 정전협정 맺게 되면은 미군 필요 없게 되고 유엔 연합사가 필요 없게 되고 다 미군 철수입니다. 그러면 그놈들이 가만히 팔짱 껴 봅니까? 베트남처럼 되는 거지요. 이제 우리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믿을 것이 못 되고 이미 다 적화가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만 지금 남은 거지, 빈 껍데기만 남은 거지 실제는 다 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역부족입니다.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번에 KBS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은 또 한동훈이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입을 열었는데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동훈이가 말한 거는 그 관리인의 투표 관리인의 개인 도장 이걸 꼭 찍어야 된다. 이거는 법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는 국회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이기고 선거법을 국회에서 바꿔야지 할 수 없다. 한동훈은 그 법의 전문의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선관위는 목숨 걸고 부정투표를 지금 계속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판세는 이미 다 정해졌습니다. 누구도 노골적으로 이제는 다 들통이 나서니까 선관위가 노골적으로 이제 목숨 걸고 부정투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전투표, 전자, 개표, 관리인의 도장을 미다 인쇄로 다 끝내버리고 그러면 그냥 다 부정투표는 그냥 눈 감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 투표만 가지고는 승산이 없는 거예요. 표가 많이 나오면 뭡니까? 이거 다 치워버리고 저희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그 선거 결정을 갖다가 풀어놓고 그 영상에도 지금 유튜브에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CCTV에 찍힌 그 영상들이 거기에 저희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가짜 투표를 저희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들어와서 그 투표함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번 총선은 하나만 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상 냉정하게 말하면은 대한민국은 이미 이제 끝났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무력으로도 안 되고 사상전에서도 안 되고 이제는 민주주의 합법적인 투표와 선거까지도 안 되고 이제는 폭력 가지고는 그들을 당할 수가 없고, 여러분 이게 남의 말 하듯이 듣지 마세요. 언제 어느 순간에 이게 폭탄처럼 터질는지 알 수 없어요. 총선 전일지 총선 후일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밖에는 대답이 없어요. 사면초가 유일한 대답이 딱 하나가 있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시편 46편 역대하 22장에 있는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제는 마지막 남은 것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전쟁을 좌우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바로 하나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고 대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온 나라와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와 하나님의 이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이 통틀어 일어나서 천만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총칼 가지고 안 됩니다. 사상 가지고 안 됩니다. 정치 가지고 안 됩니다. 국회 가지고 안 됩니다. 법 가지고 안 됩니다.
시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밖에는 이거를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밖에는 이 판도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온 민족이 이제는 목숨 걸고 나와 내 그 자식도 새끼들이 정말 살아남느냐, 나와 내 후손들이, 나와 이 대한민국이, 나와 피땀을 흘려서 만들어놓은 오늘의 영광스러운 이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북한 땅처럼 황폐하게 되느냐 아니냐, 아니면 더 도약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느냐, 극과 극의 이 결정적인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자를 다 찢어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하나밖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행하리라. 이 한 가닥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전 민족과 온 교회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SOS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 기대하지 마세요. 다른 거 기대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에스더와 그 포로 중의 유대인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부르짖어서 판을 완전히 끝판을 뒤집는, 끝에서 끝으로 완전히 판을 뒤엎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세계에 알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원하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믿을 데가 없습니다. 천부의 어디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오리까? 이 영광스러운 오늘의 조국이 온 세계에 유다가 망한 것처럼 부끄러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뱀의 대가를 밟아 부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악의 권세, 검은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능력과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힘인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마지막 이 순간을 맡고 있는 미국의 자유를 사랑하는 자들과 유럽의 자유를 사랑하는 자들과 온 세계의 자유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허령 나서니 십자가의 큰 길을 세우며 나아가세. 성단사후고 회의 멸류관 은혜 멸류관 받았으리라. 사후고 회의 멸류관 예루살렘에서 멸류관 받으리. 요단강 건너가 싸움 마치는 날 회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아멘. 승리하신 편님과 정렬가를 부르세. 한단사후와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사후와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어당강 건너가 나사후와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아들 나세 삼단사후 하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삼단사후 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여당강 건너가 삼가시는 날 예루살렘 성에